안녕하세요. 이성미 강사입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쿠버넌티스. 쿠버넌티스 입문책의 21번째 주제 헬름 보고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연결해서 세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영상을 통해서 헬름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헬름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엔진엑스 웹서버를 동작시켜 보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봤던 게 바로 헬름에 대한 구조들을 봤었죠. 우리 가볍게 했던 게 엔진엑스 15.2.0 TGZ라고 하는 요 헬름 버전을 가지고 있는 헬름 차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카이브를 해제해서 엔진엑스 차트, 바로 헬름 차트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요 엔진엑스 구조까지 살펴보면서 여기에 템플릿이 있고요. 변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차트.yaml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여기까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차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구조를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애플리케이션 헬름 차트 만드는 방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그젬플과 아주 비슷한 엔진엑스 웹서버를 직접 야물 파일들을 만들고 차트를 만들고 밸류를 만들어서 여러분만의 애플리케이션 헬름 차트를 만들어서 실제 그걸 가지고 설치해 보는 것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거는요, 헬름 차트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헬름 차트 구조를 봐야지, 헬름 차트를 만들 때는 저 구조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헬름 차트 구조는요, 헬름이 너무 고맙게도 헬름 크리에이트라는 명령 또는 헬름 풀은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해봤었죠. 헬름 크리에이트,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차트 이름을 집어넣어서 요 명령 실행하게 되면은요, 그 차트 이름에 해당하는 서브 디렉토리와 그 이하의 차트.yaml, 차트스라고 하는 폴더, 템플릿 안에는요 수많은 야물 파일들, 그리고 values.yaml 파일까지 기본적인 템플릿이 만들어집니다. 그 템플릿을 잘 수정해서 여러분만의 애플리케이션 차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템플릿들이 만들어지는지 가볍게 확인해 보면요, 먼저 여러분이 한번 실행해 보셔도 됩니다. 헬름 create myapp 입력하고 나서 트리 커맨드를 통해서 myapp 폴더를 확인하면 그 안에는 기본으로 차트.ya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있어요. 자, 이 차트.yaml은 여러분 생각나실까요? 여기에서 저희 명령어 중에 헬름, 쇼, 차트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비트나미에서 지원해주는 엔진엑스라고 하는 요 차트에 정보를 보여주세요 라는 명령을 실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이 해봤던 거죠. 요거 실행하게 되면 실제 요 비트나무에서 지원해주는 엔진엑스라고 하는 차트는 카테고리는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로 들어가 있고, 실제 컨테이너 이미지는 이런 걸 가지고 API 버전에서는 V2, 애플리케이션 버전은 1.25.2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고, 디펜던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과 디펜던시가 걸려서 간단하게 이렇게 디스크립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 키워드는 헬름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면 엔진엑스 검색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실제 차트 이름은 엔진엑스고, 소스 코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차트에 대한 소스 코드가 되겠죠. 그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 어디에 들어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헬름, 쇼, 차트하고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 있죠. 그 정보가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차트.yaml입니다. 이 차트.yaml에다가는 해서 차트에 대한 정보를 정해주는 거고, 그러면 네임, 버전, 디스크립션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템플릿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템플릿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함으로 해서 여러분만의 차트 정보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스라고 하는 폴더도 있어요. 이 차트스는요, 디펜던시가 걸려있는 차트
차트들을 저장하는 공간인데요. 여기 앞선 이그젬플에서 우리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트리 커맨드로 엔진엑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엔진엑스 차트예요. 기본적인 엔진엑스가 동작될 때 저희가 헬름 인스톨 웹서버라는 이름으로 엔진엑스 실행해 주세요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디플로이가, 여기에 있는 인그레스가, 여기에 있는 HPA가, 여기에 있는 서비스 어카운트, 여기에 있는 서비스 야물들이 동작되는 겁니다. 이거 동작시켜서 우리가 큐브시티에 궤돌했더니 정보 확인이 가능했었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애플리케이션 템플릿 외에도 디펜던시가 걸려있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차트스 아래 커먼 안에 차트.yamar부터 시작해서 템플릿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엔진엑스라고 하는 차트가 디펜던시가 있어서 다른 디펜던시가 걸려있는 차트들과 함께 동작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바로 요 차트스에다가 디펜던시가 있는 차트들을 모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myApp가 실행될 때 우리가 헬름 인스톨 명령을 실행했을 때 실제로 쿠버넌티스 환경에서 동작시켜줄 야물들이 있다면 여기 템플릿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라든지 인그레스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어카운트 또는 컴피그 맵, 시크릿, 퍼시스턴트 볼륨 등등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거는 직접 커스터마이즈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헬름 인스톨 명령으로 어떤 쿠버넌티스 야물들을 동작시키고 싶은지 거기에 따라서 이 구조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values.yaml 파일은 요 템플릿 야물들이 있겠죠. 디플로이 야물, 서비스 야물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스토리지 사이즈라든지 볼륨 사이즈 내지는 디플로이먼트 이름이라든지 레이블이라든지 뭐 파드 네임이라든지 컨테이너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딱 스태틱하게 고정하지 않고 변수에다가 정의해서 변수명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요 변수를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동작되는 구조를, 동작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로 values.yaml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그젬플을 해볼 거예요. 하나는 value, 변수를 쓰지 않고 기본만 가지고 엔진엑스 웹서버 디플로이와 서비스를 넣어서 나만의 my 엔진엑스라고 하는 차트를 만들어서 동작시켜 볼 거고요. 다음 이그젬플은 그 구조에다가 변수를 만들어서 적용한 이그젬플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헬름 명령 가지고 업그레이드라는 명령이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이용해서 마치 큐브CTL에서 우리가 set 명령을 이용해서 수정, 뭔가 정보를 바꿔서 수정해서 적용하듯이 그렇게 수정해서 적용해보고 롤백을 해보는 그러한 헬름의 롤백 기능까지 저희가 단계별로 실습을 통해서 해볼 겁니다. 자, 우선 기본 구조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신 후에 이제 my 엔진엑스라고 하는 차트를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만들 거는 기본 구조만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은 디플로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컴피그 맵이라든지 퍼시스턴트 볼륨 클램이라든지 그러한 큐브CTL 명령어들이 있겠죠. 그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될 텐데 그 큐브CTL 명령어를 저는 이렇게 큐브CTL Create Deployment 웹서버란 이름으로 엔진엑스 웹서버 1.25.2 태그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포트 포워딩 해줄 때 80 포트를 열어서 이렇게 -5 야물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근데 실제 코드를 어디다 집어넣었죠? deployment.yaml이라는 이름 그리고 expose 명령 가지고 80 포트에 대해서 컨테이너 포트 80으로 포트 포워딩 해줄 수 있는 노드 포트 타입의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주는 야물도 서비스 야물로 요 manifests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디플로이 야물과 서비스 야물을 바로 차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요 두 가지가 동작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순서 있게 한번 가볼게요. 저 GitHub에다가 요 소스 코드 노트에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 65라인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바로 헬름 차트를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헬름 차트 만들 건데 어떤 헬름 차트 만들 거냐면요. My 엔진엑스라고 하는 나만의 엔진엑스 웹서버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를 구현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디렉토리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디렉토리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kdir로 manifests 디렉토리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manifests 디렉토리 안에다가 이렇게 디플로이를 해주고 서비스를 여기 익스포즈가 되겠죠. 서비스 야물을 만들어주는 이그젬플을 그대로 동작시키겠습니다. 자, 두 개의 명령어를 같이 실행시켰어. 하나는 디플로이 만들어주는 거를 야물로, 또 하나는 익스포즈 서비스 만들어주는 거를 야물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실제 트리 명령 가지고요. 제가 manifests.디렉토리를 확인해 봤더니 deployment.야물과 서비스 야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자, manifests 안에요. deploy 야물을 봤더니 이렇게 뭐 불필요한 거 굳이 지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소스 UUI, 그 다음에 UID 이런 것들, 프로그레스 데드라인 세컨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빼봅시다. 네, 디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좀 빼보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DD 명령 가지고 지우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 지우셔도 괜찮아요. 굳이 지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었어요 라고 좀 간결하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려고 굳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 네,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디플로이먼트를 만든 거예요. 지금 변수는 하나도 쓰지 않고요. 디플로이먼트스의 이름은요. 웹서버 디폴트 네임 스페이스에서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요 야물 파일 그대로 저장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서비스도 있겠죠, 여러분. 서비스 야물도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에도 서비스가 쭉 있어요. 서비스 네임은 네, 웹서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UUID 이런 것들 필요 없고 클러스터 IP는 알아서 네,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이것도 지우고요. 네, 이런 것들 싹 다 지우고요. 포트는 노드 포트도 제가 굳이 노드 포트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할 필요 없죠. 그래서 포트 80에 대해서만 타겟 포트 80으로 레이블, 셀렉트는 APP 웹서버라는 걸 가지고 세션 어피니티도 디폴트죠. 타입은 노드 포트 타입으로 운영되어지는 형태의 이러한 서비스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자, 불필요한 것들 좀 제거시켰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삭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놓고요. 그리고요, 이 템플릿 파일이 동작되면서 사실은 서비스가 네, 실행 중이죠. 그러니 이 서비스를 중지시킬게요. kubectl delete 파일 manifests 디렉토리 안에 있는 디플로이먼트와 그리고 서비스 야물 가지고 삭제했습니다. 지금 71번 라인 한 거죠. 그러니 현재 get all 하게 되면요. 파드라든지 또는 서비스는 디플로이먼트는 하나도 동작 중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만의 헬름 차트 만들어 봅시다. 자, 헬름 차트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헬름, create, 여러분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차트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My 엔진엑스라는 이름으로 헬름 차트 만들었고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My 엔진엑스라는 폴더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My 엔진엑스 안에는 차트 야물, 차트스, 템플릿 디렉토리 안에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인그레스, 서비스 어카운트와 같은 야물 파일이 있고 밸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좀 복잡한 것들은 싹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아랫 명령으로 지웠어요. 내가 딱 필요한 것만 두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밸류스하고 차트하고 템플릿도 싹 다 지웠습니다. 템플릿도 없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지워놨고요. 또 이 템플릿 안에 테스트 디렉토리도 삭제해버릴까요?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디렉토리에 차트스와 텅 비어있는 템플릿 디렉토리와 밸류와 차트 야물만
딱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우리 앞서 만들어 놨던 파일이 있었잖아요. 매니페스트 안에다가 뭐가 있었죠? 디플로이 야물과 서비스 야물, 이거를 동작시켜주는 나만의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옮겨서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7라인의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트리 커맨드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템플릿 안에는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서비스 야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트 야물 파일을 좀 수정해서 인포메이션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VI 에디터를 이용해서 차트 야물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템플릿이 이렇게 있다고요. API 버전은 V2, 이름은 엔진X. 네, 디스크립션부터 시작해서 샵으로 되어 있는 코멘트 라인까지 쭉 있는데 코멘트 라인은 제가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 굳이 안 지워도 되는데 제가 간결하게 보여드리려고 지우는 거니까. 자, 요 이름이 뭡니까? 차트 네임 엔진X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 간단하게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 설명을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설명을 디스크립션에 여러분이 수정하고 싶으면 이런 거 수정해서 넣어줄 수 있고요. 타입 넣어줄 수 있고요. 버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이 넣어서 설정해 주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경한 후에 WQ에서 저장해 놨습니다. 이제 차트 야물 파일 수정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는 내가 원하는 정보 그리고 밸류에도 뭐가 있는지 볼까요? My 엔진X의 밸류 야물에는요. 이렇게 밸류가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대부분 다 샵으로 주석으로 막혀 있든가 이렇게 레파지토리 네임이라든지 풀 폴리시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 레플리카 개수도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의 밸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템플릿에서 밸류를 전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쓸 거라서 삭제하지 않고 그냥 뒀을 뿐이에요. 필요 없으면 여러분 지금은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 문법 검사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라든지 또는 템플릿에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헬름 린트라는 커맨드예요. My 엔진X에 있는 요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헬름 동작되는데 문제 없습니까? 라고 봤더니 문제 없으면 이렇게 연계 failed 구문 딱 떨어집니다. 뭐 기본만 나왔으니까 문제 생길 일이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요 차트점 야무리는 아이콘 하나 넣어주는 거 레커멘드 합니다. 라고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하고요. 이제 우리가 만든 헬름 차트 바로 요 엔진X 말고 마이 엔진X 여러분 제가 이름은 웹서버란 이름의 엔진X 1.25.2 태그를 가지고 동작시켜주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과 노드 포트 기반으로 포트 포워딩 해주는 서비스,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두 개가 실행될 수 있는 헬름 차트를 만든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실제 우리 엔진X 헬름 인스톨 명령으로 실행했던 것처럼 마이 엔진X 실행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디플로이 웹서버와 그리고 웹서버란 이름의 서비스가 동작돼야 됩니다. 요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때문에 동작돼야 되는 거죠. 자, 동작되는지 우리 실제 실행해 봅시다. 헬름 인스톨 명령을 동작시킬 거예요. 헬름 인스톨 해주는데 이름은 웹서버란 이름을 붙여서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 안에 my 엔진X를 가지고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의 헬름 차트를 가지고 실제 웹서버가 동작됐고 메시지 뜨네요. 이름은 뭐다? 웹서버다. 리비전 첫 번째로 실행된 거다. 나중에 요거 가지고 롤백 시키는 것도 해볼 겁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디플로이드 됐어요. 확인 어떻게 하죠? 큐비시티에 궤도했을 때 웹서버 디플로이하고 그리고 웹서버 서비스가 동작 중이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저 여기 31458번 노드 포트가 열렸는데 저 컬 명령 가지고 로컬호스트에 요 노드 포트 31458번 입력해서 실행해 봤더니 Welcome to 엔진X 실행되는 거 확인되죠, 여러분?
네, 이렇게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만든 헬름 차트예요. 자, 이 헬름 차트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패키지 TGZ 확장자를 가지고 여러분의 레파지토리에다가 업로드 해주게 되면 다른 사이트 또는 다른 고객에게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Git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헬름 차트를 배포하는 거 해볼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나 가볍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어진 거 우선은 삭제할게요. 헬름 해서요. 리스트 보겠습니다. 현재 동작 중인 거. 자,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서 웹서버란 이름으로 자, 요렇게 MyNginX가 동작 중인 상태죠. 앞선 영상에서 실행했던 NGINX랑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우리가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었다는 것 빼고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자, 이제 언인스톨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인스톨 해주고요. 웹서버라고 하는 헬름 차트를 언인스톨 종료시키면 전부 다 kubectl 궤돌 명령 실행했을 때 싹 다 종료돼서 실행 중인 쿠버넌티스 리소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헬름 차트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 우리가 단계별로 순서 있게 해본 겁니다. 자, 이번에 약간의 응용편 볼 거예요. 뭐냐면 변수 value.yaml 파일에다가 변수를 정해 놓고 그 변수 값을 사용하는 디플로이 야물과 서비스 야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실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야물 파일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변수만 수정하게 되면 디플로이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릴리즈 네임 있겠죠. 그 릴리즈 네임이라든지 value, replica count라든지 이걸 여기 디플로이먼트 야물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변수 정의해서 수정해주면 그때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여기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요 차트를 운영하는 방법이고 보통 이렇게 차트가 배포되고 있죠. 그러니 우리 기본적인 차트 만드는 거 봤으니까 실제 현업에서 밸류를 어떻게 적용해서 쓰는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현업스러운 야물 파일 가지고 우리 차트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게 차트.yaml 파일과 value.yaml 파일을 설정해 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여기 GitHub에다가 소스 코드는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GitHub에 소스 코드를 보시면 챕터 21 안에다가 MyNginX라고 하는 요 차트 디렉토리를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여기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선은 우리 먼저 볼 내용은 values.yaml 기존 값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템플릿 가지고 있었는데 싹 다 지우고 제가 거기다가 뭘 넣어놨냐면 레플리카 카운트하고 컨테이너 이미지 레파지토리는 엔진엑스, 태그는 1.25.2, 풀 폴리시는요 if not present, 그 다음에 풀 시크릿은 없고요. 서비스 타입은 노드 포트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키 밸류 타입으로 요게 변수명 그리고 데이터 valu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 밸류 타입으로 이렇게 MyNginX 폴더 안에 values.yaml 파일을 편집해서 지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MyNginX에는 차트.yaml과 values.yaml이 있는데 MyNginX 안에 차트.yaml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안에 values.yaml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에 있는 내용과 values.yaml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deployment.yaml과 service.yaml이 잘 동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 제가 MyNginX 폴더 안에 템플릿 디렉토리에 가면은 여기 안에 deployment.yaml이 있고요. 서비스 야물이 있잖아요. 요거를 좀 수정할 겁니다.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제가 여기에 템플릿에다가 넣어놨거든요. deployment.yaml에다가는요. 보세요. 저 deployment.yaml만 가지고 한번 본다면 자, 요렇게 내용을 좀 수정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기존에 있던 내용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기존에 있던 내용에 이렇게 앱스 v1까지 뭐 동일하죠. 디플로이 이름은 제가 딱 스태틱하게 웹서버라고 고정해 놨는데 여기서는요. 디플로이 대시
브레이스 열고 닫고 브레이스 열고 닫고 안에 점 릴리즈 네임. 제가 예를 들어서 헬름 인스톨 명령 가지고 릴리즈 네임을 웹서버라고 넣게 되면 이 웹서버라는 이름이 바로 릴리즈 네임이 되는 겁니다. 요 릴리즈 네임을 가지고 뭐 해주겠다? 요 이름에 디플로이먼트 이름으로 써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름을 테스트라고 해주면 디플로이 테스트가 되겠죠. 지금은 제가 웹서버라고 할 거니까 디플로이 웹서버라고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뭘로? 디폴트라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레플리카 개수는요. 여러분 여기에 밸류스 안에 레플리카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values.yaml 파일에 레플리카 카운트가 몇으로 돼 있죠? 1로 돼 있죠. 만약에 제가 이걸 2로 한다면 2개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저 수정 한번 해볼까요? VI 에디터로 만약에 제가 얘를 숫자 개수를 2라고 집어넣어 주게 되면요. 이제 값은 2라는 값을 가지고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플리카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그때 밸류를 가지고 뭐 해줄 수 있어요? 수정한 게 적용되도록 변수값이 여기에 할당된 겁니다. values.yaml에 있는 레플리카 카운트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 값을 레플리카스로 넣어주겠다. 그러니 저는 예전에는 스태틱하게 숫자 1을 딱 고정했는데 이제 고정하지 않고 변수명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차트스 야몰이 있었었죠. 여러분 밸류도 있었지만 차트도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차트 네임이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MyNginX라고 되어 있었는데 차트 네임을 app 레이블로 사용했습니다. app MyNginX를 차트 네임으로 레이블도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 네임은요. 밸류 안에 있는 이미지 바로 요게 이미지 레파지토리 콜론하고 이미지 태그까지 집어 넣어준 거 이렇게 기다랗게 들어갔죠. 콜론으로. 그리고요. 네, 다운로드 받을 때의 정책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풀 폴리시 정책을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이름도 차트 네임하고 동일하게 MyNginX라는 이름이 들어가도록 구성해놨습니다. 자, 이거 구성해놓은 거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요. 이제 수정할 거예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요. 여기에 템플릿에 있는 디플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여기에 있는 디플로이에 캡 명령을 넣어서 Shift 인서트 키 넣어서 그대로 저장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릴리즈 네임 들어가고요. 레이블 들어갔고요. 변수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해서 서비스 야물도 이렇게 수정해서 똑같이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 values.yaml을 만들고 그리고 템플릿에 쿠버넌티스 리소스 야물 파일에 변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변수명을 집어넣어주는 작업을 했어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동일하게 헬름 명령 실행하게 되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2개 작업을 진행했다 치고요.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실행 한번 해봅시다. 현재 디렉토리에 수정한 MyNginX의 values 야물과 디플로이 서비스가 있어요. 저 여기 레플리카 개수 2개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이제 헬름 인스톨 명령으로 웹서버 동일하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름 인스톨 웹서버 MyNginX를 실행했는데 에러가 나왔죠. 지금 3번 라인에서 여기는 밸류 값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에디터로 열어서 3번 라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 에디터를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여기 3번 라인에 메타데이터 항목을 제가 DD 커맨드 너무 열심히 눌러가지고 삭제했죠. 자, 여러분은 삭제하지 마세요 하면서 열심히 삭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데이터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메타데이터 요거 지시어 놓고 나서 네임하고 네임스페이스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 확인해서 저장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서비스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서비스 야물에서는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얘는 문제가 없죠. 자, 저장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헬름 인스톨 웹서버 현재 디렉토리 아래 MyNginX라고 하는 헬름 차트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엔터 누르면 특별한 오류 없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혹시 또 요 디플로이 할 때 카피 앤 페스트 하다가 메타데이터 빼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에도 저장해서 또
푸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밸류 값을 가지고 밸류점 야물에다가 변수를 정했어요. 어떤 변수 정했습니까? 정리하자면 요 차트 야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밸류스점 야물에다가 요 레플리카 카운트, 이미지의 레파지토리, 태그 등등등의 값들을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리고 제가 얘를 이렇게 세로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저는요, 마이 엔진엑스의 템플릿의 디플로이 야물에서 여기에 있는 릴리즈 네임은요, 제가 실행했을 때 요 웹서버라는 이름이 바로 릴리즈 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릴리즈 네임, 디플로이 릴리즈 네임에 해당하는 디플로이 이름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그런지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로그인해서 큐브시티의 get all 명령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디플로이는요, 디플로이 대시 웹서버라는 이름으로 동작 중인 거 확인됩니다. 서비스도요, SVC 웹서버라는 이름으로 동작 중인 거 확인되죠. 그래서 디플로이 네임은 디플로이 해놓고 제가 요 릴리즈 네임은 웹서버라고 붙였으니까 웹서버로 들어가 있고요. 레플리카 개수는요, 2개를 설정했죠. 2라는 값이 할당돼서 레플리카 개수 2개가 할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APP 차트 네임으로 차트 네임은요, 차트 네임 엔진엑스가 되겠죠. 엔진엑스라고 하는 마이 엔진엑스라고 하는 차트 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동작되는데 차트 파일에서 차트 네임인 요거죠. 마이 엔진엑스라는 이름으로 app 마이 엔진엑스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파드를 나는 2개 동작시키겠다라는 설정이 되겠죠. 지금 제가 수정된 화면에서는 1개가 들어갔네요. 만약에 이 값을 제가 에디트를 해서 자 차트를 아니죠. 밸류 값이 돼야 되겠죠. 밸류 값을 VI 에디터로 자 해서 레플리카 개수를 다시 2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인스톨 명령 가지고 동작을 시켰다면 숫자 2 값을 가지고 파드 2개가 동작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슬라이드에 있는 자, 밸류를 이용한 차트 운영해주는 실습 2번째를 진행한 겁니다.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차트.야물 그리고 values.야물 파일을 설정을 했죠. 그리고 그 밸류에 있는 변수 이름, 값을 가지고 릴리즈 네임, 밸류에 있는 레플리카 카운트 그리고 또 아래쪽에 내리면 릴리즈 네임 등등의 변수들을 할당해서 야물을 만든 다음에 동작시켰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볼 거냐면 지금 저는 레플리카 개수를 1로 했고 여러분은 아마 2로 동작이 되고 있을 거예요.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면.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네임도 우리 동작시켰을 때 엔진엑스 웹서버의 버전은요. 엔진엑스 웹서버 1.25.2를 노드 포트를 가지고 동작 카드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구성되고 헬름으로 실행되고 있는 쿠버넌티스의 그런 리소스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나라는 겁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헬름, 업그레이드, 그리고 셋 다음에 이미지 레파지토리면요. 여기 밸류에 있는 이미지 점 레파지토리 그럼 컨테이너 이미지가 되겠죠. 컨테이너 레파지토리를 엔진엑스가 아니라 뭐로 바꾸세요? HTTPD로 바꾸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set 이미지 태그는 2.2.34-알파인으로 바꾸세요. 원래는 뭐로 돼 있었죠? 1.25.2라고 돼 있었죠. 이것도 바꿔서 웹서버에 오버라이트 시켜서 어플라이 하듯이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두 바꿀 수 있어요. 레플리카 카운트를 숫자 2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셋 하고 레플리카 카운트 이퀄 숫자 2라고 집어넣어주면 요게 상위 계층부터 제이슨 타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점 레파지토리, 이미지 점 태그, 그럼 레플리카 카운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변경된 상태로
적용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자, 제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값은 제가 그대로 두고 화면 사이즈도 좀 조절해서 자, 요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맞춰서 요렇게 같이 배치를 해 놓고요. 자, 어디를 보냐면 헬름 노트를 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 업그레이드는요. 123라인에 업그레이드 명령 넣어놨습니다. 이미지 레파지토리는 HTTPD 그리고 태그는 2.2.34 알파인에 요 값을 가지고 동작할 텐데 그 전에 이거부터 보자고요. 큐브시티의 궤돌이라고 현재 엔진X로 잘 동작 중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요거 119라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디플로이도 동작 중이고요. 그쵸? 서비스도 동작 중이죠. 이 중에 서비스에 노드 포트가 열려 있으니까 30671번으로 저는 노드 포트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30671번으로 여기가 되겠죠? 30671번. 여러분 노드 포트는 여러분이 실행했을 때와 제가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죠. 자, 랜덤하게 할당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컬 명령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Welcome to Nginx 여기 딱 보이죠, 여러분? 아, Nginx 웹서버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하겠다? 헬름 업그레이드 명령 가지고 Nginx를 아파치 웹서버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My Nginx 헬름을 통해서 동작 중이었던 웹서버에 정보들을 뭐 해줄래요? 바꿔줄래요? 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명령어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를 차단 눌렀습니다. 변경됐어요. 어떻게 알죠? 네, 지금 서비스나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노드 포트 30671 네, 기본적인 서비스 디플로이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동작되고 있는 레파지토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컬 명령 가지고 똑같이 제가 실행한다면 이번에는요. 웰컴 투 엔진엑스가 아니라 아파치 웹서버로 동작 중이라면 이렇게 이덕스라고 하는 아파치 웹서버가 보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저 큐브시티에 getPads 했을 때 파드 지금 2개 레플리카가 2로 돼 있으니까 2개가 지금 이렇게 동작 중이죠. 레플리카 2로 파드 2개 동작 중인데 그 동작 중인 파드의 세부적인 설정을 봐볼게요. 큐브시티에 디스크라이브 파드 디플로이 웹서버 블라블라에 67 블라블라 넣어서 파드 이름 넣어주게 되고 엔터 눌러주면 동작되고 있는 파드가 무엇인지 우리 다운로드 받은 컨테이너 이미지가 뭐예요? HTTPD 2.2.34의 알파인 버전이 다운로드 돼서 실행 중인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셋 명령을 실행해서 헬름을 통해서 실행한 쿠버넌티스의 리소스 내용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새로 인스톨한 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제가 처음에 헬름 인스톨 명령으로 실행했던 웹서버는 리비전 1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리비전 1. 자, 넓게 볼까요? 리비전 1이라고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업그레이드 아파치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리비전 2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리비전 1 상태로 롤백 시킨다면 아파치 웹서버가 엔진엑스 웹서버가 되겠네요. 그쵸?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해 줄 수 있냐면 저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헬름 롤백 웹서버라고 하는 요 릴리즈를 보여주겠다. 리비전 1 상태로 롤백 시키겠다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롤백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롤백 됐네요. 그럼 저 컬 명령 내렸을 때 이덕스라고 하는 아파치의 index.html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Welcome to Nginx가 표시되겠죠. 자, 그러면서 리비전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스트 봤더니 자, 두 번째 값이 앞으로 당겨오면서 세 번째 릴리즈가 된 겁니다. 여기서 또 롤백하게 되면요. 또 아파치 웹서버가 되겠죠. 또 롤백하게 되면 엔진엑스가 되겠죠. 이렇게 과정별로 업그레이드한 시점들을 기억했다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롤백해주는 기능을 지원해주는 것도 바로 헬름이 서포트해주는 기능입니다. 헬름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게 되면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는 전부 다 이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름 어니스톨 명령 가지고 웹서버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개 더 볼게요, 여러분. 한 개 더 무엇을 보냐면 헬름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헬름 명령 가지고 풀명령해서 우리 비트나비 엔진X 다운로드 받았을 때 엔진X 15.2.0의 TGZ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헬름 패키지가 다운로드 받아졌던 거 생각나시죠? 그 말은 비트나비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헬름 패키지들, 바로 우리 차트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TGZ 확장자로 압축돼서 배포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든 마이 엔진X도 배포하려면 이렇게 TGZ 확장자를 가지고 배포가 돼야 되겠죠. 그거 만들어주는 명령이 바로 헬름 차트 패키지를 만들어주는 헬름 패키지라는 커맨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디렉토리 이렇게 있죠. 마이 엔진X에 대한 헬름 차트 패키지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헬름 해주고요. 패키지라고 넣어주고 마이 엔진X 입력하고 엔터를 하단 누르게 되면 뭐가 만들어졌대요? 홈 디렉토리 아래, 우분투 아래 마이 엔진X 0.1.0 TGZ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ls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성민님, 이 태그 0.1.0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차트 버전 정보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보다 여러분이 차트를 새로운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업그레이드 했다면 차트.yaml 파일에서 차트 버전을 바꿔서 다시 패키지로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등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볼까요? 제가 VI 에디터로 마이 엔진X에 차트 파일을 열어줄게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차트 야물 파일에서 여기 보이십니까? 0.1.0이라고 들어가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뭔가 내용이 수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0.2.0이라고 차트 버전 정보를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진 패키지는요, 바로 이렇게 마이 엔진X 0.2.0 TGZ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버전들, 다시 말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야물 파일이 수정되거나 밸류가 수정돼서 릴리즈라든지 버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다시 패키지를 만들고 이 두 개 패키지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레파지토리에 넣어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패키지를 만들어주는, 다시 말해서 헬름 차트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헬름 차트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헬름 명령에서요, create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템플릿을 만들었죠. 그리고 필요한 차트.yaml, 그리고 value.yaml, 그리고 템플릿 안에 있는 deployment라든지 서비스라든지 config map이라든지 시크릿과 같은 야물 파일들을 수정을 해서, 그리고 나서요, 바로 우리는 헬름 인스톨 명령을 내리거나 헬름 패키지 명령을 내려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나만의 헬름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배우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저와 함께 만들어 놓은 차트를 저 혼자 쓰고 저 로컬호스트에만 집어넣으면 의미가 없겠죠. 배포할 수 있도록 레파지토리에다가 넣어주는, 기세 연동해서 배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배우면 헬름은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만의 헬름 차트 만드는 거 정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